총선 5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그런지 지금 총선과 득표를 염두에 둔 다양한 경제 정책이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들은 자꾸 거론하는 게 경제에 덧나게 하고 유권자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라서 언급 안 하는 게 최상이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궁금해하셔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어느 뭐를 보더라도 총선을 염두에 둔 거죠. 그간 워낙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거니까요. 김포시 서울 편입이나 공매도 전면 금지, 일회용품 규제 폐지 같은 것들 정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왔고 그 반대론을 눌러왔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온 정부 부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도 뒤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 옷 벗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실이나 당이 주도하는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정치적 판단에서 단기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하고 장기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요.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이 지역 주민 말고 국민들이 납득할 거냐 또 서울 인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균형 발전 문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에 직면해서 지방까지를 포함하는 메가시티 구상으로 화제를 돌리고 있는데 살려고 몸집 좀 불리겠다는 지방이 약체하고 이미 너무 비대해져서 각종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공매도 금지 역시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이게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공매도 약발이 하루 반짝하고 말았던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때는 숏 커버링이라 그래서 공매도 소화 물량이 좀 있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가 맞물리면서 괜찮았던 거고요. 단기적인 호재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시 환경에 대한 외국인들 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게 틀림없습니다. 이걸 정부나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총선 끝나고 나서 이 한시적 금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예를 들어서 공매도 가능한 투자자라든가 만기 등에서 차별을 철폐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인데 이걸 마련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동시에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실제 주식 빌리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빌린 것으로 치부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철퇴를 내려서 발 못 붙이게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더 바라는 일일 겁니다. 사실 경제 정치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데서 정치 사이클, 경제의 정치 사이클이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총선과 대선이라는 사이클이 있어서 경제를 왜곡시킨다 이런 입장인 거죠. 다만 우리가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이걸 통해서 뭐 대통령제가 됐건 내각제가 됐건 집권 리더나 정당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클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적 비용이 들죠. 그래도 민주주의가 경제에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다만 이런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실제 표로 효과를 나타낼 것이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예쁜 부위를 모아놓으면 절세 미인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뭐 한가인의 코에 제니의 눈, 이효리의 눈웃음, 한효주의 입, 한고은의 목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정말 최고로 예쁠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선거와 선거용 공약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이해 집단에서 이 표 얻고 저기서는 저 정도 표를 얻고 다 합치면 총량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들인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쪽에서 그러니까 이해와 상관없는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보면 이게 총량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김포나 공매도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요. 선거용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가정이 성립하려면 이해 당사자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반드시 표를 던지고 비이해 당사, 이해와 관련 없는 분들은 구체적인 손실이 없으니까 관여하지 않는다. 표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성립돼야만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심성 공약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부 여당 공약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 당정에서는 벌써 이제 너댓 개가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글쎄요 뭐가 나오든 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 쪽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얼마 전에 횡재세를 주장했죠. 은행의 이자 수익이나 정유산업의 부당이득 같은 걸 황제세로 환수해서 어려운 서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주장인데 이게 뭐 너무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비춰지기는 하는데 조금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가격 결정권을 기업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좀 부당하게 당했다 하는 느낌 때문에 이 횡재세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제약업계나 정유업계 같은 경우 뭐 약값이라든가 기름값 마구 올려가지고 원성을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래서 설득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가격을 비교적 정부가 통제하거나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올려왔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 무엇보다도 논리적으로 보자면 은행들은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될 텐데 그때는 정부나 국민이 손실을 대신 보전해 줄 거냐. 이익에서 떼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대칭성은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겉으로 내가는 시장 경제와는 무관하게 서민 기분 후련하게 해주고 기업들 불안하게 하는데 지금 올인하고 있고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올바른 판단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오늘의 결론 기억에 해당합니다. 포퓰리즘은 좌든 우든 어느 한쪽이 독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좌든 우든 유권자들의 좌절과 분노를 이용하려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우 모두 그런 경향이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